형님이 나한테 차갑게 대해요. 시동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동서한테 왜 그래? 내가 좀 잘해줘야지.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는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또 그 집에 가야 하니까요. 새벽 4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차례상 준비를 혼자 해야 하거든요. 부엌불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마, 칼, 냄비들. 20년째 명절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지요. 또 시작이네. 낡은 앞치마를 두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앞치마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이제는 얼룩투성이에 구멍까지 났습니다. 저처럼요.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전을 부치고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자꾸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이번엔 어머님이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하실까? 아침 8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트렁크 가득 싣고 온 음식들을 들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우리 딸 일어났어. 시어머니의 환한 목소리.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시동서가 느릿느릿 일어나 시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에구, 우리 딸.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저는 그 옆을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음식 상자들을 들고 형님 오셨어요. 시동서가 뒤늦게 인사하듯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요. 왔어.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또 이것저것 많이도 샀구나. 돈만 쓰고. 괜찮습니다, 어머니. 동서는 멀리서 왔으니까 좀 쉬게 해줘. 내가 알아서 준비해. 네, 어머니.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작고 힘없고 기계처럼. 오전 내내 저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동서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 재미있어요. 그렇구나, 역시 우리 딸. 나도 언젠가 저렇게 불려본 적이 있었나? 손을 멈추고 잠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지. 한 번도 없었어.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전, 나물, 탕, 과일, 떡까지 2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빼곡히 놓였습니다. 어머니, 차례 지낼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딸 일어나라. 차례 지내자. 시동서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아, 형님이 다 차려놨네요. 수고하셨어요. 그 가벼운 말 한마디. 고맙다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목소리.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제일 뒤에서 제일 조용히. 남편은 형님, 시동생과 함께 저를 올렸고 시동서는 시어머니 옆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습니다. 역시 우리 집 음식이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려주셔서 그렇죠. 시동서가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건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씹어도 넘어가지 않는 밥알. 식사 후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시동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남편과 시동생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또 똑같구나. 20년째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소리가 제 한숨을 덮어주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게. 설거지를 끝내고 그리고 냉장고 옆에 놔뒀던 쇼핑백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쇼핑백 3개. 어제 백화점에 가서 고른 선물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드릴 건강식품, 시아버지 드릴 홍삼, 시동생네 아이들 줄 옷까지. 카드값만 80만 원이 넘게 나왔지요. 남편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라고 했지만 저는 샀습니다. 혹시나 이번엔 좋아하실까 싶어서.
쇼핑백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리려고요. 또 뭘 샀어? 건강식품이랑 아버지 드릴 홍삼이요. 에휴, 우리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쇼핑백을 받기는 하셨지만 시선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파 옆에 툭 놓으시더니 다시 시동서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딸은 뭐 사왔어? 아, 저는 그냥 왔어요. 어머니, 제가 제일 좋은 선물이잖아요. 시동서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에구, 우리 딸. 그래, 내 얼굴만 봐도 배불러. 시어머니는 시동서의 뺨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는데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차 좀 타와. 네, 어머니. 부엌으로 돌아와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허무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빈손으로 와도 칭찬받고 나는 80만 원을 써도 핀잔만 듣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제 속에서도 뭔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걸 꾹 눌러 삼켰습니다. 차를 따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그래.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찻잔을 받으시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이거 좀 밍밍하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올게요. 아니야, 됐어. 그냥 마실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한 모금 드시는 시어머니. 시동서는 그 옆에서 키득거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파 옆에 놓였던 제 선물을 슬쩍 봤습니다. 쇼핑백은 그대로였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으신 거지요. 오후가 되자 막내 시동생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안녕하세요. 시동생 부부가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왔어? 남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시동서가 막내 시동서를 꼭 안았습니다. 둘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형님, 뭐 도와드릴까요? 막내 시동서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그래도 형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말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도와줘도 결국 내 몫이잖아. 속마음은 삼키고 겉으로만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나가 있어. 막내 시동서가 나가고 저는 혼자 과일을 담았습니다. 사과, 배, 귤.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자, 과일 드세요. 그래. 시어머니는 제 과일 접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막내 시동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애들은 잘 크고 있어? 네, 어머니. 덕분에 잘 크고 있어요. 그래, 우리 딸 고생이 많지. 또 우리 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딸이 아닌가? 아니지. 나는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원래 이런 거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동서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가족들이 박장대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끓는 국물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또다시 설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막내 시동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너는 애들 봐. 제가 할 거야. 네, 어머니. 막내 시동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익숙한 일이니까요. 싱크대에 혼자 서서 그릇을 닦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들 이리 와봐. 내가 줄 게 있어. 뭐예요, 어머니? 이거 너희들 넣어둬라. 무슨 소리인가 싶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서들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용돈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쓰라고. 애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들잖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막내 시동서가 봉투를 받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릇을 다시 집어들고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남편은 피곤한지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잘해도 저는 언제나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무슨 일이실까? 네, 어머니. 지금 시간대? 네, 괜찮습니다. 동서한테 뭐라고 했니?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 동서가 아까 나한테 전화했는데 울더라고. 내가 자기한테 차갑게 대한다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동서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동서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애가 울면서까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명절 때도 그냥. 명절 때? 명절 때 뭐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지냈는데요. 평소처럼? 그게 대체 어떻게 지낸 건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동서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너도 알잖아. 그 애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야. 내가 좀 잘해줘야지. 동서가 얼마나 멀리서 오는데 그리고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저도 애 키우고 있는데, 저도 멀리서 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던 말들을 꾹 삼켰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신경을 못 썼나 봅니다. 그래, 앞으로는 좀 잘해줘. 알았지?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시동서한테 차갑게 대한 적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제가 더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응? 무슨 일인데? 시동서가 나한테 차갑게 대했다고 어머니한테 말했나 봐.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동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도 내 말 안 믿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나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표우로 손을 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동서한테 잘해주래. 그럼 그렇게 해.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동서 예뻐하시는 거. 그냥 좀 맞춰드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저 혼자.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다음 날 시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어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던 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명절 때 형님이 저한테 별로 말을 안 하셔서 제가 뭐 잘못한 건가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형님.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 책임은 저한테 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본인이 불안했다는 식으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장해야 할까요? 아니야, 오해 없어. 내가 좀 정신 없었나 봐. 미안해.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과하는 내용으로.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시동서 편이고 남편도 엄마 말씀 들으라고 할 테니까요. 저는 그저 참는 게 편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지? 내가 좀 갈게. 네, 어머니. 오세요. 무슨 일이실까?
불안한 마음에 집을 부랴부랴 청소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늘 그렇듯 집 구석구석을 살피시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거실 좀 어수선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앉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번에 전화했을 때도 말했지만 너 동서한테 좀 잘해줘야 돼. 네, 어머니. 그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너도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 좀 해. 며느리답게.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저는 며느리답지 않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 저는 정말 시동서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동서가 직접 말했는데. 그건 오해예요. 제가 오해? 그럼 동서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동서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 어머니, 저는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너 하는 짓 다 보여.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 간다. 앞으로 조심해서 처신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현관문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다녀가셨어. 응? 무슨 일로? 시동서 이야기 때문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내가 좀 참아. 엄마가 동서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어른이 되는 거야. 나는 어른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엄마 성격. 나도 며느리야. 나도 힘들어. 알아. 근데 어쩌겠어. 그냥 참는 게 편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참는 게 편하다. 그래, 참는 게 편하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편하지. 그냥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편하겠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한 달 후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저는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명절보다 더 까다로웠습니다. 음식 종류도 많고 격식도 중요하니까요.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제사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그래 왔어?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동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내렸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동서였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제사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 아니야, 거의 다 됐어. 그래도. 시동서는 냉장고를 열더니 과일 한 접시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깎아둔 사과와 베었습니다. 이거 제사상에 올리면 되죠. 응, 그래. 시동서는 과일 접시를 제사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머지 음식들을 정리하고 상을 완성했습니다. 어머니 제사상 다 차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제사상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우리 딸이 과일도 예쁘게 놓고 참 잘했네. 시어머니는 시동서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에이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시동서는 겸손한 척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다 준비했어요? 과일 한 접시 놓은 게 전부인데? 역시 우리 딸이 제사상도 이렇게 예쁘게 차리고 시어머니는 제사상을 둘러보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 이건 제가 다 준비한 겁니다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시어머니는 어차피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실 테니까.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절을 올리고 저와 시동서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 오늘 음식이 더 맛있네. 시동생이 전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딸이 잘 만들었어. 시어머니가 시동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제가 뭘 했다고요. 형님이 다 하셨는걸요. 시동서는 그제야 저를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잘했다고 굳게 믿고 계셨으니까요. 아니야, 네가 손맛이 좋아. 역시 우리 딸. 시어머니는 시동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안 드세요? 시동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관심 있는 척하는 목소리. 괜찮아. 배불러서. 그래요? 많이 드셔야 하는데. 시동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해야지.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 했어? 네, 어머니. 그래. 둘째한테 오늘 수고 많이 했다고 해줘. 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동서가 수고했다고. 과일 한 접시 놓은 게 수고인가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건 수고가 아닌가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게 가슴속에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라디오를 틀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오늘 제사 음식 내가 다 준비했어. 응, 알아. 수고했어. 근데 어머니는 시동서가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더라. 그래?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참았어. 잘했어. 그게 편해. 편하긴 뭐가 편해. 당신도 알잖아. 엄마는 원래 그러시니까. 원래 그러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냥 참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친 얼굴이 되었을까요? 낡은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이 앞치마를 얼마나 오래 두르고 살았을까요? 20년. 2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정도 사랑도 존중도. 아무것도. 다음 주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생신상 미역국 각종 반찬들. 집에서 미리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시동서가 와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응, 왔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내렸습니다. 생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서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생신상 다 차렸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시어머니가 상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시동서도 따라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시동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준비했나 보네. 우리 딸도 같이 준비했구나. 시어머니가 시동서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이건 제가 다 준비한 겁니다.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번 제사 때도 오늘 생신상도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동서는 과일 한 접시 놓은 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시동서가 다 했다고 하시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렇게 따지고 살면 누가 좋아하겠니?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동서 망신 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동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시동서. 연기였습니다. 피해자인 척하는. 너무하세요, 형님. 저는 그냥 됐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 이제 안 해.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 당신 지금 미안해. 나 못 있겠어.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어디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이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랬어?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데. 나도 화났어. 당신이 왜 화나? 나는 20년 동안 참았어. 근데 이제 못 참겠어. 에휴, 당신 왜 이래? 원래 그러시는 분이잖아. 원래 그러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근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니잖아. 내가 당신 편이지. 아니야. 당신도 맨날 엄마 말씀 들어 참아만 하잖아. 그게 나는 이제 못 참아. 정말 못 참겠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참아도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동서만 예뻐하고 남편은 여전히 참으라고만 하고 저는 여전히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욕실 거울이 아닌 안방 옷장에 붙어있는 큰 거울. 거울 속에 저를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눈가에 주름, 입가에 처진 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20년 전 시집 올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웃음도 많았고 눈도 반짝였지요.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남편과도 행복하게 살자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떤가요? 지쳐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앞치마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 앞치마. 이걸 두르고 우리 집 며느리로 살거라. 그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20년 동안 이 앞치마를 두르고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하고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마다 상을 차렸습니다. 아무 불평 없이. 하지만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건 무엇이었나요? 무시, 편애, 외로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앞치마를 손에 들었습니다. 얼룩투성이었습니다. 간장 얼룩, 기름 얼룩, 이름 모를 얼룩들. 20년의 세월이 이 앞치마에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구멍도 여러 개 났습니다. 깊지도 않고 그냥 입었습니다. 새 앞치마를 살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익숙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끈이 스르륵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앞치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르륵. 천이 바닥에 닿는 소리. 20년의 무게가 내려가는 소리. 저는 그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쭈그러져 있는 낡은 천 조각. 이게 저였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살아온 모습.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앞치마를 두르고 살지 않을 겁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유롭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그냥 나로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다음부턴 시댁 안 갈 거야. 미안해. 문자를 보내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시어머니는 또 뭐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쓸쓸한 미소. 하지만 자유로운 미소.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다. 이건 버리는 게 아니야. 저는 앞치마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지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정말 안 갈 거야? 응, 나는 안 갈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사실대로 말해. 내가 안 간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응, 이러는 거야. 알았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 남편은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과 선물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잠옷차림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당신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사람들이 명절 인사를 나누러 이곳저곳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지금쯤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쓸쓸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너 왜 안 왔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서요. 못 갈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시간? 제 시간은 무슨?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요.
쉬고 싶으면 여기 와서 쉬면 되지. 왜 집에서 혼자 쉬고 있어?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가고 싶을 때 가려고요. 뭐?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을 때 찾아뵙고 싶습니다. 너 정말. 너 정신 나갔구나. 어머니,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갔잖아요. 이제는 좀, 20년? 20년이 뭐가 대단해?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네, 알겠습니다. 됐어, 너 마음대로 해. 앞으로 오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잘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명절 준비에 쫓겨 읽지 못했던 책.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이렇게 여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떻게 됐어?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그렇겠지. 동서가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어했대. 그래. 저는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제 안 갈 거야. 억지로는. 엄마가 정말 화나셨어. 앞으로 오지 말래. 그래. 당신 괜찮아?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처음으로 괜찮아.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명절 다음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제 명절 어떻게 보냈어? 응, 집에 있었어. 뭐? 시댁 안 갔어? 응, 안 갔어.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았어.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도 해봐. 생각보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 하지만 자유로운 미소. 며칠 후 막내 시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명절 때 못 뵈어서 걱정했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형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형님 자신도. 알아. 고마워.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속상하시겠지요. 하지만 저도 20년 동안 속상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좀 챙길 차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시댁과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지 않으셨고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끔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으시대. 다행이다. 근데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 응. 직접 말씀은 안 하셨는데 눈치로 봐서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한번 가볼게. 정말? 응. 근데 내가 가고 싶을 때.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누구? 큰며느리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건강하세요? 응, 잘 있어. 다행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도 원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선물을 들고 어머니 왔습니다. 왔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건강식품이에요. 그래. 선물을 받으시는 손이 떨렸습니다. 늙으셨습니다.
몇 달 사이에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했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저요? 잘 지내요. 그래, 다시 침묵. 어머니는요? 나도. 그냥 그래.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동서는 요즘도 잘 오나요? 물어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굳이 시동서 이야기를 꺼냈을까? 가끔 와. 그렇군요. 너만큼은 안 오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응. 바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벌써? 네, 집에 일이 있어서요. 그래. 시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붙잡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 돌아봤습니다. 네, 건강해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바치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결혼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라는 것.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 집으로.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시댁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했습니다. 가끔 방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명절마다 제사마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동서를 예뻐하셨습니다. 시동서는 여전히 교묘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으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살았습니다.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가끔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밖에서 먹을까? 그래? 좋아. 뭐 먹고 싶어? 당신이 고르면 돼. 나는 다 괜찮아. 알았어. 그럼 나중에 봐. 응. 전화를 끊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말씀 들으라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말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남편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그런가?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힘든 거 몰라줘서. 괜찮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고마워.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찾은 나만의 해방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댁과의 관계는 어색했고 시어머니는 시동서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제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로 살았습니다.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쓸쓸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웃음과 세월이 다듬어준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